안녕하세요. 한글부동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우리가 이 자취방으로 원룸을 구하게 되면 과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또 살면서 어디에 지출을 해야 할까? 자, 그 내용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막 처음 독립을 해보려고 하는 사회 초년생들께서 아마도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혼자서 독립을 해서 살게 되면 어디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룸을 임대차 계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자, 그중 가장 큰 돈이 보증금이에요. 임차인이 월세나 공과금을 밀리거나 또 주택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미리 주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내가 집주인에게 아예 줘버리는 돈이 아니고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돈이에요. 임대인이 아예 갖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원룸은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습니다. 자, 물론 이거보다 더 적게 받는 곳도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어요. 대략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월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보증금을 조금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보증금이 훨씬 더 비싸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전세 계약은 이 보증금만 임대인에게 주면 되지만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는 별도로 월세라는 것을 매달 내야 됩니다. 자,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의정부의 원룸 월세 시세를 보면요. 보통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위치 또는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월세 외에 관리비라는 것을 별도로 내야 하는 곳도 있어요. 자, 건물의 수선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곳이 있는 거죠. 자, 반면에 관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건물도 있어요. 월세에 이미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원룸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다가구 원룸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관리비가 월세에 이미 포함된 곳들이 많아요. 자, 이런 곳은 집주인이 원룸 건물 전체를 다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자, 관리비를 따로 받거나 하지 않고 본인이 받는 월세 수입으로 건물 관리까지 다 하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런 다가구 원룸도 관리비를 따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의정부는 보통 관리비를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따로 받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다가구 원룸에는 수도세와 인터넷 그리고 유선방송 사용료까지 이미 다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월세만 얼마인지 물어볼 것이 아니라 관리비가 별도인지 또 얼마나 나오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관리비가 있는 곳과 없는 곳 한 달 지출을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또 이 외에 공과금이라는 항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기세와 도시가스 비용, 자, 이런 비용들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관리비가 있다면 그 관리비 내역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한편 이러한 다가구 원룸이 아닌 집합 건물,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집합 건물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관리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때는 관리비를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형 오피스텔의 관리비 수준은 보통 8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건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집합건물 원룸은 대부분 이 인터넷 설치와 사용료 부담도 임차인이 별도로 하게 됩니다. 자, 월세와는 별도로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도시가스 비용, 자, 이런 것들을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집합건물 원룸의 관리비에는 또 특이한 항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 항목은 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인데 보통 미리 적립을 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급하게 수선해야 될 곳이 생기면 그 금액을 가지고 수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관리비 내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평소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를 하면서 함께 지불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인과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나는 나중에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다가 꼭 연락을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를 하려면 이사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즘은 그런데 대부분 이 원룸의 옵션들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곳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사실 큼지막한 이삿짐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이사를 도와줄 수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화물차만 빌려서 직접 이사를 하시면 이 이사 비용도 상당히 절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면요. 만약에 의정부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 주택을 구했다면 이에 대한 중개보수 최대 맥시멈 금액은 16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하의 금액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액이 커지게 되면 이에 대한 중개보수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취방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비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부동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